네, 총선이 끝난 지도 벌써 2달이 다 됐습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말께 아마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또다시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총선 망치고 뻔뻔하다, 이렇게 저격을 했습니다. 자, 당내에서도 이 후보 출마군에서 여러 가지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부터 확인하시죠. 저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도 아닙니다. 원래 저는 항상 제가 알았던 분들과 일하는 것보다 훌륭하다고 정평난 분들과 새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구태연의 여유동치 끝낼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나라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봉사할 겁니다. 네, 끝까지 봉사한다고 했습니다만, 자, 홍준표 대구시장,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리고 있다. 지방선거까지 망치면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 갖다 바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최선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 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또 등판할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지배적인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부담은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책임진다고 물러난 지금 2달이 채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선거하고 마스카 취임하게 되면 넉 달도 안 돼서 취임하게 되는 건데, 만일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고 성찰하고 자숙하고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는 시간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뭐 목격담 정치로 보고 전원 정치로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부담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럼 한동훈이 아닌 또 누가 나와서 지금 흉행을 이끕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나름 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저 큰 의미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타날 때 무슨 메시지로 나타날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뻔한 이야기들, 우리 이른바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과 당원이 불러서, 혹은 뭐 지지율이 높아서 이런 얘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2조 심판론, 이것도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총선에서 이미 효용성을 다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의 그럼 새로운 비전과 같이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이 윤석열 정부 3년차 과도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얘기를 꺼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이나 경쟁자들은 비판을 해야지, 지금 뭐 원외 당협이 원외가 나서 어떻게 되겠느냐, 혹은 뭐 선거 망친 사람이 또 망쳐서 이재명한테 헌납하려느냐, 이런 비판보다는 한동훈의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예상되는 한동훈의 출마 선언의 메시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놓고 저는 그것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당 안팎의 재등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이 과연 전당대회에 바로 나오는 게 맞냐, 안 맞느냐, 그렇다면 뭐하러 그만뒀느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가장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총선 책임론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까?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민주 심판은 민생입니다. 정치를 배가 찬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386, 586 운동권 심판론을 내셨다가 갑자기 2조 심판론으로 또 바꿔가지고 하는데,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예. 자, 김준일 대변인. 어쨌든 총선 참패와 관련된 그 이유가, 원인이 누가 몇 퍼센트다, 누가 몇 퍼센트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2조 심판론 등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잘못했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떻게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2달 동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책임의 거의 대부분은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죠. 본인이 와가지고 총선을 지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적 성격,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워낙 강하게 바람이 불었던 선거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홍준표 시장 말처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심판론이나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자꾸만 이 총선을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때리면 때릴수록 지난 2달 때리면 때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키워주는 그런 정반대의 효과가 예.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선 참패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하고 책임을 지고 떠났던 그 모습만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그 멋있게 보였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비록 어쩔 수 없이 졌지만 다음번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당을 어떻게 개혁시켜내겠다. 당을 어떻게 환골탈태해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 부분 이것이 굉장히 주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거에 따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전 위원장 앞에 놓인 두 번째 관문은 총선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불거졌던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굉장한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당 당대표는 결국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가느냐도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은 한위원장하고 용산하고는 밥도 안 드시는 거고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송영훈 의원. 나경원 의원도 곧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서 친윤의 기치를 세울 것이냐 비윤이 될 것이냐 뭐 반윤은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과연 이번 총선 전당대회 출마할 후보 중에 친윤 당대표 후보는 있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적절한 답은 화이부동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위는 동이 불화하고 군자는 화이부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당과 정부, 범여권이 하나의 큰 화합을 이루되 그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은 기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화이부동의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SNS에서 즐겨 쓰고 있는 단어가 정교해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더 정교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라고 했고 KC 직구 파동 때도 정교라고 하는 단어를 또 강조를 했는데요. 그 정교함을 정말 제대로 추구한다면 그 안에서 화이부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어떤 정책적인 것이 됐든 노선이 됐든 훨씬 더 정교한 그림을 보여주면 거기서 설득력이 생기고 또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의 역할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실천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화이부동의 당정 관계는 저절로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세 번째로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의 한계가 또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국회가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고 있지 않아요. 결국 앞으로 1년 동안은 국회 내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럼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예, 박성민 전 최고위원. 원외 대표가 좋은 겁니까? 원내 대표가 좋은 겁니까? 네, 저는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견제하고 막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저렇게 원외 대표는 사실상 뭐 효과가 없다 또는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원외가 되면 전당대회 때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어떤 뭐 당을 재건하겠다, 혁신하겠다 하면서 내세웠던 비대위의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들이 다 국회의원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외 인사를 모셔다가 당 혁신하고 재건하겠다 이렇게 해왔던 당에서 이제 와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내가 아닌 인사가 당대표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승자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지금 하셔야 될 말씀은 뭐 당신은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느냐보다 더 뼈아픈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런 용산의 모습에 대해서 국정기조가 전환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당의 대표로서 2조 심판론을 또다시 강조한다면 우리 당은 필패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던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할수록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또 좀 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야당 패널 쪽에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또 칭찬하는 일이 또 이렇게 오게 되는 일도 있네요. 자, 어쨌든 심평 변호사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고 본인은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SNS 글을 또 오늘 올렸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소탐대실, 조국 의원은 뭐 적반하장, 총선 참패 초래한 패장이 당대표 되겠다고 나와서 그 철면피함이 가관이다. 속옷 벗고 덤벼드는 자의 부류다라고 얘기했어요. 최성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심평 변호사는 언론이 너무 후하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사자성어만 갖다 붙이면 다 이렇게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뭐 사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평가해 줬다고 보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사자성어로 같이 평가해 주든가 해줘야 저기는 속옷 벗고 뛰어든다고 저렇게 다르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조금 감정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모두까기 같은 분이라 저도 논평을 좀 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 나온 원의 한계를 좀 이제 굳이 말씀한다면 저도 이것은 논리적인 지적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 국민의힘 정당 계열에서도 2008년 말하자면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정몽준 대표가 출마합니다. 그런데 맞상대로 누가 왔냐면 2008년에 낙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박희태 전 의원이 출마하는데 박희태 전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기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원외였고 이준석 전 대표도 다 원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이 비판은 온당하지 않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 당대표가 됐을 때 내년 4월에 아마 재보궐선거가 한두 군데 있을 겁니다. 그때 반드시 한동훈 위원장은 그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만약 된다면은 만약 이번 전대에 된다면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마 원내 입성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굳이 가능한 시나리오 하나 얘기한다면은 설령 당대표가 되더라도 원외 꼬리표는 7, 8개월 정도밖에 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과연 그 지역구가 또 어디가 될지 그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일지 아닐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